이 라거펠드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년이 막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까지 계속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칼 라거펠드 없이 약 4시즌 정도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때쯤 이걸 알아보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라거펠드는 하나의 브랜드도 아니고 이 세 개의 브랜드에서 20년이 넘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디자이너가 오랫동안 브랜드에 머물렀다가 떠나게 되면 변화를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저는 패션 학교를 다니긴 했었는데 전공은 아니고, 최대한 뭐 다른 디렉터나 기사 같은 거를 참고하지 않고 제가 느끼는 대로 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샤넬. 근데 샤넬은 1년에 열리는 컬렉션이 6개나 돼요. 그래서 그 컬렉션마다 방향도 약간씩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각각의 컬렉션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패션 브랜드의 시즌은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SS, 봄, 여름, 그리고 FW, 가을, 겨울, 그리고 이렇게 시즌마다 기성복 라인인 프레타포르테 컬렉션과 한층 더 고급 라인인 오뚜크띠르 컬렉션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오뚜크띠르 컬렉션을 아예 치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금 난해하거나 과한 그런 옷들을 보여주는 쇼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과거의 패션하우스에선 이 꾸띠르가 중심으로 단순히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컬렉션이 아닌 하우스의 정체성이었고, 프레타포르테는 그의 보급형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샤넬은 과거부터 그 정체성이 꾸띠르에 있다기보다는 기성복 라인에 조금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의 샤넬에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은 브랜드의 모토와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듯한 느낌이라면, 꾸띠르는 과거의 무드와 스타일을 재해석하는 무대에 가깝죠. 이거는 그냥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2번의 시즌 동안 펼쳐지는 4개의 컬렉션 외에도 리조트 컬렉션과 프리폴 컬렉션 2개의 컬렉션이 더 있는데요. 원래 리조트 컬렉션은 휴가 기간 동안 어떤 옷을 입을지 제시하는 무대이고, 또 프리폴 컬렉션은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이 2시즌 사이에 그 공백 기간 동안 새로운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그런 컬렉션이에요. 그런데 이 샤넬의 프리폴 컬렉션은 2개의 시즌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기성복 컬렉션이 아니라 메티에다르, 공방 컬렉션,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샤넬 공방의 기술력을 뽐내고 자랑하는 되게 꾸띠르적인 성향이 강한 무대예요. 칼은 또 이 샤넬의 리조트 컬렉션인 크루즈 컬렉션을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가브리엘 샤넬이 지금 살아서 이런 곳으로 여행을 가면 어떤 옷을 입고 다닐까? 그래서 되게 창의적이고 그 컬렉션의 스토리라인이 풀어지는 거를 보는 재미도 되게 있어요. 샤넬은 이렇게 1년에 6번의 컬렉션을 고정적으로 진행했는데요. 물론 칼의 또 다른 브랜드인 펜디처럼 이 모든 컬렉션을 진행하고 거기에 남성복 라인까지 추가로 진행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6번의 컬렉션을 전부 다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남성복과 여성복 라인의 디렉터는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칼은 어떻게 이런 많은 쇼를 각각 다 다르게 풀어봤는지 한번 봐야겠죠. 칼은 샤넬에서 되게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샤넬이 첫 크루즈 컬렉션을 선보인 0607 시즌 이후로 볼게요. 우선 첫 크루즈 쇼인 0607년도 컬렉션인데요. 뉴욕의 그란 센트널 터미널에서 코코 샤넬의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대요. 이런 옷들은 그래서 이런 휴양지보다는 주말밤에 도시를 활보하고 쇼핑을 하러 나가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이렇게 센트럴 터미널을 지나 다음 시즌에는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산타모니카 공항에서 전용기를 불러온 걸로 되게 유명한 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비행기에서 모델들이 내리고 이때부터 슬슬 활동적인 룩으로 변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마이애미에서 선보이는 크루즈 컬렉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휴양지다운 룩을 보여줍니다. 이게 원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영장에 이렇게 위에 런웨이를 깔아둔 거예요. 프랑스의 안티베라는 휴양지에서 열렸는데, 쇼의 주제는 그런 억만장자의 결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완전 20, 30년대 초창기의 샤넬이 부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2016년 크루즈쇼, 정말 한국적인 요소를 억지스럽지도 않고 샤넬의 색이 잘 묻어나게 표현한 쇼인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도시랑 한국 전통의 그런 걸 되게 잘 녹여내려고 엄청난 공을 들인 것 같은,
특히 신발들이랑 이 코트 실루엣은 진짜 예술이다. 그리고 2017 크루즈는 도심의 길 한복판에서 열린 쇼라서 그때 당시에 현지인들이 되게 많이 모여서 구경도 오고 축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쇼의 피날레도 음악을 연주하면서 축제처럼 다 춤추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그리고 카레의 마지막 샤넬 크루즈 쇼는 샤넬의 쇼가 늘 열리던 그랑팔레에서 선보였는데 되게 스포티한 룩이 많이 보이죠? 이게 원래 처음에 샤넬은 모자 가게로 시작을 해서 스포츠웨어를 기반으로 한 휴양지에서 입는 옷들을 팔면서 인지도를 쌓게 돼요. 그리고 또 그때는 되게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스타일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베레모처럼 간결하고 편한 제품으로 인기를 끌었죠. 아무래도 칼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느껴지다 보니까 말년으로 갈수록 시대를 정리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네요. 그리고 크루즈 컬렉션이 전반적으로 활동적이고 편안한 느낌에 반해서 공방 컬렉션을 보면 둘 다 간절기 컬렉션임에도 단순히 계절감뿐 아니라 전체적인 무드나 실루엣도 더 무겁고 갖춰진 그런 상반된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죠. 애초에 모티브가 사치의 끝판이라고 하는 러시아 황실이라고 하니까 이 다음에도 중국 황실, 비잔틴 황실, 이집트 같은 유적지 등 그런 사치의 정수가 모여있는 곳들을 테마로 한 컬렉션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테마들이 공방의 기술력을 집약한 그런 쇼를 보여주기 적합하겠죠. 그리고 1950년대 2차 대전이 끝난 후 샤넬은 여러가지 스캔들 때문에 유럽에서는 성공적인 복귀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된 도시가 바로 미국의 달라스입니다. 이렇게 서부극 같은 무드를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생각하는 대로 구현하는 기술력이 (2015년) 프리폴.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냥 퀄리티나 그런 영상미가 되게 좋아가지고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Before I leave,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Where did you get that jacket? They only made it for me. I'm gonna make it for me. 그리고 이 18년도 메티에다르는 칼의 고향인 함부르크에서 선보였다는데 딱딱하고 절제된 느낌부터 이 함부르크가 항구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세일러 느낌의 룩들이 되게 이쁘죠? 그리고 꼭 크루즈나 공방 컬렉션이 아니더라도 칼의 샤넬쇼 하면 아까 진짜 비행기가 오는 것처럼 되게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꾸띠르냐 일반 레디투웨어 컬렉션이냐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10-11 FW 레디투웨어 이게 실제 빙하를 쇼장에 옮겨둔 건데 전반적인 스타일은 좀 과한 편이죠. 근데 이런 무대 장치와 과한 펄의 사용은 이때 막 대두되던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패션으로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건 샤넬의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반면에 이 컬렉션 바로 직전에 보인 꾸띠르에서는 오히려 되게 심플하고 클래식한 그런 실루엣의 귀족적인 무드를 보여줘요. 이렇게 샤넬의 프레타포르테와 꾸띠르를 같이 놓고 본다면 두 컬렉션의 다른 방향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변화나 실험적인 요소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되게 실험적인 시도도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각각의 컬렉션은 다 다른 궤를 가지고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칼이 떠난 후의 샤넬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 첫째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과거에 칼이 선보였던 어떤 한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 놓는다던가 뭐 로켓을 날린다던가 하는 그런 연출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가 칼 없이 디렉팅했던 첫 컬렉션이죠.
대체로 샤넬다운 실루엣이 되게 많이 희석되고 가벼워졌다고 느꼈어요. 딱 봐도 이전에 느껴지던 구조감이나 과감하던 커팅들이 많이 사라지고 최근에 유행하던 실루엣을 적용하는 게 느껴지는, 그리고 대신에 샤넬의 시그니처로 노출시키는 요소는 더 늘어났고요. 과거에 가브리엘 샤넬은 고아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수도원에서 자랐는데 그때 그 수녀복을 보고 느낀 영감을 평생을 걸쳐서 풀어내게 돼요. 그리고 버지니 비알의 2020 끝뒤로에서는 그 수도원을 재현한 런웨이에서 쇼가 펼쳐지는데요. 과거 가브리엘 샤넬의 살아생전 원조의 느낌을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세련되게 풀어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끝뒤로, 여기서는 쇼의 시작부터 피날레처럼 모든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퇴장을 한 후에 쇼가 시작되는데요. 결혼식장 같은 무대에 19세기 말의 무드를 누가 봐도 예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간결하고 로맨틱하게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컬렉션의 전반적인 흥미 요소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샤넬은 과거부터 한 가지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프랑스 밖의 문화라든지 더 넓은 다른 요소들과 조화되며 그 세계관을 확장시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컬렉션이 간소화된다는 것은 브랜드 고유의 차별점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의 리조트 컬렉션은 그냥 상업적인 컬렉션에 불과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최근 공방 컬렉션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멋있고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지만 결국 더 넓은 세계적 범위가 아닌 이미 보여줬던 헤리티지만 재구성하면서 반복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패션이란 건 너무 고여있으면 안 되고 지속적인 변화도 필요해요. 또 지금의 샤넬은 당장은 더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상업적인 요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샤넬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굳이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을 쭉 가더라도 그게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브랜드인데, 그런 힘을 가진 브랜드가 이런 고유의 색을 점점 잃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브랜드 이상의 브랜드에서 그냥 잘 나가는 예쁜 옷을 파는 브랜드 중 하나로 변해버리게 된다면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샤넬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냥 남들하고 비슷한 예쁜 옷을 입고 그냥 그 마크만 단다고 형성되는 게 아니니까요.